안녕하십니까. 미혼 남녀를 위한 행복 상담 불임 장명 철학의 불임입니다. 오늘은 불임 여성,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 사주, 여성의 사주에 대해서 또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오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행을 봤을 때, 이거는 김동완 씨의 그 사주 명리학 완전 정복을 참고로 한 표입니다. 사주에 있어서 오행을 따질 때 그 각각의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오행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건강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펜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희망 펜으로 하고 잘 안 바뀌네요. 자, 먼저 지금 임신에 관련된 거니까 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는 물입니다. 물. 물을 뜻하죠. 씨앗을 뜻하고 생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그리고 부인과나 비종의 계통,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왜 물이라는 것이 깊고 뭐 바닷속, 강물 속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나타날 때 어떤 생각, 사고의 영역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가 많거나 적을 경우에 이런 질병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토극수를 하지 않습니까? 토극수를 하다 보니까 토가 또 마찬가지로 부인과나 비뇨기과 또 자궁 난소 쪽으로 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메인은 비장, 즉 위라든지 어떤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기회가 될 때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셨을 때는 가장 임신과 관련된 것이 수란 오행과 토란 오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추가 임신하고는 아주 가장 직결된 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임신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또는 자식이 없는 여성의 사주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는 음을 뜻합니다.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죠. 근데 보통은 그 오행 또는 뭐 천간지지를 따졌을 때 여자가 음의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왜? 내가 음이니까 내가 춥고 마이너스적인 성향이니까 양의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양의 글자가 오는 게 좋죠. 근데 수는 뭐냐면 음의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수라는 글자를 긍정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는 여자에게 필수적인 오행 요소입니다. 물이라는 게 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 인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당 퍼센티지 부분이. 그처럼 수라는 것은 임신, 그리고 생명, 비밀, 또는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간지지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이 그러니까 쥐를 뜻하는 자수가 결국은 자식 생산 운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남녀가 교합해서 자식을 생산하는 부분을 이 자라는 글자로 보는 거죠. 음적인 부분.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또는 힘이 없어도 수라는 글자가 힘이 없어도 여성에게서는 아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물도 뜻하지만 씨앗이죠. 우리가 씨앗을 뭐 과일을 먹고 이렇게 까보면 그 속에는 수분으로 물론 딱딱한 껍질 속에 있지만 그 껍질이 딱딱한 이유가 씨앗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수는 신장이나 생식기 또는 자궁을 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어떤 불치병에 걸렸을 때 미래는 왜 냉동시켜서 인간을 나중에 의술이 발달됐을 때 그때 해동을 시켜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듯이 냉동에서 어떤 물이 유지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건조한 것은 생명이 없다고 봅니다.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명, 그 잉태, 임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오행에서도 얘기했지만 토가 수를 극하죠. 그러면 이 토가 사주에 많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국수 해가지고 또 수를 극하니까 임신에 있어서는 불리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 상담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내 사주에 물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항상 여성분들은 그 부인과 계통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라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물을 이런 분들이 잘 안 드세요. 그래서 물을 평소에도 많이 드시고, 또 내 주변에 뭐 어항이라든지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항상 물을 좀 수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그 자기의 사주에 있어서도 없는 글자를 보여주는, 도와주는 형식이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임신이 잘 안 되는 사주는 이번에는 이제 육친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식상이 없는 사주인 경우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식상은 뭘 뜻합니까? 여자에 있어서 식상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없다는 말은 자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인성이 강하거나 왕할 경우, 그리고 식상이 약할 경우 어떻습니까? 인이 식상을 극하죠. 인성이.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은 식상을 극해서 식상이 못 견디죠. 식상이 못 견디는 것은 자식이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왕하고 식신이 약할 경우에는 자식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자식을 놓을 때도 막 유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 자식을 놓고 나서도 자식을 인한 근심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와 시주는 뭡니까? 일주는 나의 자신의 자리, 그리고 시주는 자식의 자리죠. 일주와 시주에 편인, 양인, 관성이 있으면은 여자일 경우에는 산액이 따릅니다. 왜? 아까 편인이 인성을 극한다 그랬잖아요. 식상을 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일 경우에는 산액이 있고, 또는 잔유 양육에 분명히 근심이 따르고요. 그리고 자식과 나중에 이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별을 긍정적으로 뭐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멀리 그 외국계 회사에 뭐 외국에 보낸다거나 뭐 이런 또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시주는 자식성 아닙니까? 자식의 궁 아닙니까? 자식궁에 편인이 망하면 무자, 즉 자식이 없거나 유산되거나 아니면 자식을 위한 근심이 분명히 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무자인 사주를 가진 여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까? 결혼할 때 배우자 사주에 자식이 있거나 또는 내가 없는 글자 또는 식상이 없음을 인해 가지고 그 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궁합을 보라라고 하는 것도 그 궁합 요소 중에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결혼 및 배우자 운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자에 있어서 결혼, 자식에 있어서 자식 부분은 관성과 식상입니다. 관성은 남편을 뜻하고 식상은 자식이죠. 그래서 여자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결혼운이 있느냐 자식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관성과 식상입니다. 자, 관성이 있고 없고 식상이 있고 없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관성이 있다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남편 운은 있다. 그리고 식상운 있다. 그러면 남자도 있고 또 자식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성이 많을 경우에는 또는 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극하고 꾸미고, 그리고 남자가 관성이 있다는 말은 남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뭐 돌아서면 생길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성이 있고 식상이 있다는 경우는 가장 베스트한 경우. 그리고 관성은 있으나 식상이 없으면 어때요? 식상이 없으니까 내가 활동 부분이 줄어드니까 꾸미지도 않고 놀이문화도 멀리하고, 그리고 남편은 있겠죠. 결혼을 할 수 있으나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거나 늦어서 자식 운이 없어서 오히려 결혼이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성이 이제 없는 경우입니다. 관성이 없는 경우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죠. 물론 관성이 없다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를 극단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없다는 말은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에 대한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의 어떤 인연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신랑이 배우자가 변화 없는 생활이나 안정적인 사업할 때는 가능합니다.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편 덕이 좋지는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관성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관성은 없는데 식상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하고는 대면대면하고 남편 덕을 얻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관이 없으므로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어야지 그 자식 용도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채워지고 난 이후라도 부부관계가 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얻으면은 또 다른 하나는 결국 얻을 수가 없어요. 둘 다 가진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옆집에 뭐 누구 엄마 항상 부럽고, 아니면 내 친구가 시집 잘 가고 신랑 잘 만나고 뭐 자식이 공부 잘하고 다 부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러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경우가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어. 그러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는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어도 그렇게 덕을 입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도 그렇다고 결혼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운에 이제 연운이든 대운이든 운에서 관을 만나거나 관운 또는 식상운을 만났을 때는 애정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관성은 없는데 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에서도 관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는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는 육체적인 어떤 식상, 자식을 낳게 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신을 해서 사귀다 보니 임신했고, 임신해서 그러면 결혼하자, 결혼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 둘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걸로 일단 자식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관이 갖추어지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관운이나 식상운에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는 지금 이분이 40대 초반인데요. 결혼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오행을 보시면은 먼저 금의 자리에서 태어났죠. 경금입니다. 경금일간에 금이 한 개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라는 것은 임신이죠. 생명,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네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화가 어때요? 화가 4개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극화를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은 그냥 물컵 한 컵 정도밖에 안 되고 불이 4개나 있어요. 그럼 이 작은 물로, 물이 없는데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그맣게 있던 물이 완전히 그냥 쫄아버리죠. 물이 말라버리죠. 거기다가 토가 2개나 있습니다. 거기 일지의 토입니다. 월지의 토입니다. 그러니까 토국수에 보니까 원래 없는 물에다가 물을 완전히 그냥 막 씨를 말려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신 인연이 박하다,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죠. 토가 2개니까 또 극하고, 화가 4개니까 물을 말려버리고, 그래서 어떤 수는 생식기라 그랬죠. 비뇨기 계통 아니면 자궁. 그래서
자궁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자식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또 거기다가 만원입니다. 늦게 결혼했습니다. 차라리 좀 일찍 결혼했더라면 그나마 어떤 좀 해결책이라도 좀 젊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늦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시기적으로 좀 놓친 것 같고요. 대운에서 보시면 대운이 지금 보시면은 9, 19, 20 모두 다 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내 사주에 물도 없는데 운에서도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식 안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39대운에는 해수가 겨우 들어옵니다. 39대운에 해수가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해수가 들어오는데 이때는 또 나이가 얼마입니까? 39. 거의 노산입니다. 노산. 거기다가 39대운이 들어올 때 2016년을 15년부터 볼게요. 정민년이죠. 정민년은 목이 어떻습니까? 목생화죠. 원래 불이 많은 데다가 또 불이 나무로 불을 떼주니까 어때요? 불이 더 활발 타겠죠.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사오미 화국입니다. 사오미 화국. 그러면 뭐예요? 이 미토마저도 결국은 뜨거운 불인데 미토마저도 또 불입니다. 그 불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걸 5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사주는 자식도 자식이지만 아마 이분의 어떤 심장이나 혈관계통 또는 생식기 부분은 분명히 질병으로 고생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던 거를 계속하겠습니다. 병신년 40살에도 또 어때요? 화가 또 들어오죠. 40 하나 또 정화가 또 들어옵니다. 계속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때는 겨우 물은 들어왔으나 어때요? 연운에서 불구덩이 있으니까 물이 힘을 못 쓰고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식을 가지시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또 요즘 워낙 의술이 발달되고 또 노산들도 나중에 결혼을 늦게 하셔서 자식 갖는 분도 계시니까 이때는 또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때 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자식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반대로 수 기운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수가 강한 경우인데 이분은 참고로 2번 결혼하고 이혼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데 자식도 2번 결혼에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오셔가지고 조금 정신적으로 힘이 든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월지의 축토는 이게 개신기죠. 지장간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의 축토는 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수를 3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화가 강하죠. 화가 강하고 수가 강하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병신합수죠. 예. 또 수가 또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수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아마 자식이 없었다는 거는 뭐 가정불안에 이래가지고 자식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자식이 잘 생기지 않았을 듯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궁, 생식기, 비뇨기과 쪽에 질병으로 좀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그런 분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이 너무 과다해서 생긴 경우입니다. 예. 이상 사주 강의를 마치고요. 들으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